통정허위 표시 하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 일단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뭡니까? 짜고 재산 빼돌리는 게 뭡니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둘이가 짜고 재산을 빼돌리는 게 통정허위 표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이제 매도인인데, 자, 이거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이 부동산, 얘가 이제, 그럼 요 사람이 뭡니까? 채무자지. 채무자인 갑이 있잖아요. 채권자 A에게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자, 못했을 때, 그럼 이 채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 재산을 강제 집행 넣어서 돈을 받아가겠죠? 맞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거를 알고 미리 얘가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짜고. 맞죠? 이게 통정 뭐라고요? 허위 표시를 해가지고 넘겨놓는다. 가짜 매매에서. 자, 이럴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통정 허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가짜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부동산은 넘어갔는데 실제 대금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그만 물어볼게요. 이 가짜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야. 통정 허위 표시도 뭐 유효, 무효?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무효인데, 요걸 받았어요. 여기 친구거든, 친구. 친구가 이 부동산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잠깐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갑이 얼보고. 주심 들어오니까 네 앞으로 잠깐 좀 해놓자.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받은 것을 기활해가지고 팔아 제일 기쁩니다. 진정한 친구죠, 이게. 알죠? 공부를 확실하게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내게 보단 말이에요. 이래 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에서 내용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통정허위 표시다. 자, 그러면 일단 통정허위 표시는 두 사람이 가장 매매했다, 통정허위 표시했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게 뭐야? 무효니까 얘가 얘의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없었던 걸 하자라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법 어린 급여입니까? 아닙니까? 요거 둘이 빼돌릴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둘이 빼돌릴 수 있다고. 이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끼리 많이 하죠. 남편이 사업하다가 안 되면 와이프 앞으로 재산 돌려놔야 안 돌려요. 집행 들어올 걸 염려해가지고. 여러분의 남편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보네. 그런 관계잖아. 남편이 사업하다 잘 안 될 것 같으면 야, 네 앞으로 좀 해놓자. 이렇게 쭉 했잖아. 알겠죠? 이게 그때 많이 나오는 게 통정허위 표시 아닙니까? 예? 재산 빼돌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는 거예요. 알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효니까 줬다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예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 빼돌려놨지. 맞아요?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거는? 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사회행위입니다. 개인을 해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사회행위입니다. 사회행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매매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짜 매매니까 취소해가지고 돌려놓고 집행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때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판서노트에 8페이지 피면은 8페이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중매매지. 8페이지에 이중매매 나오죠?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야? 갑이 은행 때 팔고 다시 병이 때 팔다. 계약 자유 원칙에서 매매 계약은 뭐라고? 이중매매는 유효인데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팔 수도 있지만 병이 때 팔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회행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가담했을 때만 사회적 위반입니까? 적극 가담했을 때 사회적 위반이야. 그럼 적극 가담의 말이 안 나오면 뭐야?
계약 자유 원칙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팔 수도 있고 다시 병인한테 팔 수도 있는데 병인한테 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뭐라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 채권자가 번 듯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 안 갖고 재산 빼돌리는 거니까 무슨 행위다? 개인을 해야 하는 행위가 된다고. 그럼 이 행위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매매계약을 취소해가지고 돌려받고 집행 넣을 수 있습니다. 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A가 은행인 경우에는 뭡니까? 이 두 사람 매매가 무효라는 걸 매매가 사회행위라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취소해가지고 날려뿐단 말이에요. 재산을. 알겠어요? 그래서 은행은 뭡니까? 이런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서 은행에는 고문 변호사가 있는 거야. 고문 변호사. 이런 사회행위를 하면은 사회행위의 매매계약을 취소해가지고 빼돌렸던 재산을 돌려받아서 김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래서 추심해가 돈 받아간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회행위, 개인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면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8페이지에서는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돼 있잖아. 8페이지는 없는데 여기에 12페이지에는 된다 안 된다? 사회행위로서 통정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된다 했다고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혼동 상태를 잘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된다 했는데 여기는 안 된다 했는데 막 이런 머리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매매는 채권 취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보죠. 내가 여러분 상태로 들어간다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더라니까. 예? 근데 그 출제위원도 알아 몰라? 알고 있다. 요거다 내니까 뭐 헷갈리가 틀리더라고. 그때 요 지분도 막 떨거든 이게. 기가 안 난다 이러거든. 예? 그러면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 통정의 표시에 보면은 어디에 그림에 연상을 해볼까? 위에 채권자 취소권이 연상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 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잖아. 가짜 매매해가지고. 요 그림을 기억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요 12페이지 내용 기억했으면은 앞에 뭡니까? 이중매매 가면은 사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지. 알겠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중매매 할 때도 요 지문 나왔어 안 나왔어? 문제 아까 기출문제. 26개 기출문제 나왔어요. 채권자 취소권. 맞죠? 예? 이중매매 했을 때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잖아. 여기는 있다. 왜? 개인을 해야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3자에 넘어가면 누구는 보호된다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야. 요게 포인트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돼. 자, 봅시다. 책에. 자, 통정의 표시 옆에다가 33회 옆에다가 34회 기출까지 적어놓으세요. 34회 기출 되는데 그거 빠뜨렸네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거의 매년 기출입니다. 매년. 자, 108조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의. 자,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진이 아닌 의사표시한다. 자,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달랐지. 다르고 의사표시 했잖아. 근데 통정까지 들어가야 통정의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대. 비진이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의 차이점은 통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OX, O. 통정이 안 들어가면 뭐라고요?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알겠어요?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요건 보세요. 요건 보니까 의사표시 있을 거. 그다음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거. 불일치를 알고 있지? 통정해야 되고 동기불문이지. 그러면 아까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차이점 뭔데?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이해됐어? 그래 됩니다. 자, 효과 갑니다. 당사자 사이의 효과는 첫 번째 줄. 유효, 무효? 무효 줄 것이고.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시면 불법 원인 급여야 아니야? 첫 계약 같이 아파트 주는 건 불법 원인 급여. 폭리자가 아까 뭡니까? 3천만 원 준 거는 뭐였어요? 불법 원인 급여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통정 표시. 자, 채권자 강제표현 면하기 위해서 둘이가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급부한 것은 반환총 갈 수가 있다. 무효니까. 알겠어요?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옆에 페이지에 판례 내용 지금 안 봅니다. 3월달에 할 거고. 니은번의 별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줄에 현관펜.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 나왔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제3자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 적으시면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누구는 보호된다는 얘기입니까?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보호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에 가면 선의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무과실은 요한다 안 한다? 불료입니다. 불료. 요하지 않는다. 그럼 제3자는 뭐만 따져요? 선의만 보호된다. 선의만. 악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와서 자, 제3자의 범위인데 요 제3자는 뭡니까?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가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자, 넘기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뭡니까? 제3자 해당 여부가 시험에 나왔어요. 제3자. 네? 그 박스 있죠, 박스? 여기 34의 기출이야. 옆에 적어놔. 34의 기출. 조금, 예, 좀 더 먹어서. 맞죠? 좀 덥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34의 기출입니다. 자, 무슨 학습? 심화학습 나왔죠? 예? 심화학습이 뭡니까? 34의 기출입니다. 그럼 새롭게 이 관계를 맺은 사람은 뭡니까? 제3자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해놨죠? 등기부상 나타나는 사람은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을로부터 매수한 사람, 매수인, 을로부터 경납받았다, 경락인, 그 다음에 을로부터 저당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가등기했다, 가압류했다. 이게 전부 다 등기부서 나타나? 나타나잖아 이거. 매수했다, 경납받으면 제 앞으로 등기할 거 아니야 또. 맞죠? 그럼 등기부서 나타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등기를 치려면 등기 원인 정보를 제출해야 되거든. 즉 우리가 제출하는 건 뭐야?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한다고. 그럼 각각 을과 병가에 계약서가 있는 거지. 각종의 계약서에서 등기부서 나타나면은 새롭게 두 사람이 이해관계를 맺었어, 안 맺었어? 맺은 사람을 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요번에 나온 게 뭡니까? 요 사람 말고 판례로 인정하는 게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 파산을 주관하는 사람. 파산관제인과 보증인.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 제3자 됩니다. 알죠? 파산관제인과 보증인이 제3자 됩니다. 알죠? 요게 이제 34의 기출 문제야. 자, 책에 한번 볼까요? 52페이지에 통정의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해당 여부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 보면 1번에 딱 보면 매수한 자 끝에만 쭉 보면 돼. 매수한 자, 가등기한 자, 등기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경락을 받은 자, 파산관제인 나와 있죠. 맞습니까? 파산관제인. 한 개 더 적어놔요. 보증인 적어놔, 보증인. 보증인이 빠져있네, 이 책에. 보증인이 또 31회 때도 나오고 34회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증인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묶어놓으시고 요겁니다, 요거. 채권을 양수받은 자. 금전 채권이나 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도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되는 사람이 그 내용입니다. 되는 사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인과 보증인 또 제3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판례 내용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체크하시고. 자, 요 세부적인 제3자가 되는가 여부는 지금 여기서 한 단계에서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면 돼, 지금. 알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제3자는 뭡니까? 을과 병사의 세력계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그럼 등기부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제3자 됩니다. 판례로 파산관제인과 보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OX 문제 풀면 됩니다. 그거 나올 거예요.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적용 범위 한번 보세요. 적용 범위. 자, 단독행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냐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한 표백주의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통정이 안 돼. 둘이 짤 수가 없어.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관패다 그러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통정이 안 되니까. 됐어요? 자, 신분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줄만 그렇고 옆에 가서 자, 은닉행위 나오는데 은닉행위는 우리 판소노트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여기 나옵니다. 자, 13페이지. 은닉이 뭐야? 은닉이. 속이는 게 은닉이죠. 여러분 남편이 뭡니까? 뭘 잘합니까? 은닉을 잘하죠. 맞죠? 와이프 몰래 뭡니까? 비자금을 은닉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변기 안에 뭡니까? 돈밥을 넣어놓고 이렇게 하죠. 농 안에도 뭡니까? 넣어놓고 하죠. 맞죠? 그래서 와이프도 뭡니까? 어떤 때 보면 양복을, 양복을 싹 숨겨놨는데 양복을 빨아가지고 한대 돈이 딱 나오잖아. 옷 빨아면 돈 나오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지 거라고 가져가 보죠. 맞죠? 네. 숨겨놨는데 찾아가지고 또 우리 딸은 뭐냐? 내가 숨기는 거 다 봐가지고 일러준단 말이에요. 알죠? 자, 이게 됩니다. 돈도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닉행위라는 게 뭐예요? 숨기는 거지. 숨기는 거지? 네, 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보통 뭐합니까? 증여하지.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증여세가 많이 나오죠. 맞죠? 많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대 분위기라. 증여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공개됩니까? 5천만 원가 되죠. 요번에 이제 뭡니까? 결혼하면 3억까지 해준다면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5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제 결혼하면은 3억까지 공개해준대요. 뭐 시키려고? 결혼시키려고. 예? 결혼시키려고. 지금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강진군. 예? 첫째부터 500만 원 정도 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500만 원 탁 주고.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뉴스에 나왔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공부밖에 안 하니까 내가 이런 걸 예조해 줘야 되거든. 알죠? 그 보니까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강진군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하고 그 뭐랍니까? 우리 보통 어린이 뭐 카페 있죠, 카페. 키즈 카페 있죠. 그걸 저 군에서 운영하더라고, 세 군데인가를. 예? 그리고 애 놓고 매달 얼마씩 주냐면 60만 원씩 주는데 둘째부터는 100만 원씩 주고. 알죠? 예? 아, 애 낳아야 되나? 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애를 낳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맥주가. 자, 하여튼, 그래서, 광진군에 그래서 이제 그게 유일하게 증가되는데, 예? 그렇게 돼가지고 됐고, 셋째부터는 180만 원 나온다더라고요. 180만 원. 한 달에. 알죠? 거기 나오니까 무조건 애를 넣는 거지. 예. 근데
저 뭡니까? 프랑스도 어떻게 해요? 프랑스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프랑스는 알죠? 파리. 바게트가 아니고 파리. 아시죠? 프랑스에는 그 젊은 사람들 거기는 출산율이 2.1%가 그럴 거예요. 2.1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원래 프랑스도요 0.7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프랑스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프랑스에는 애 태어나면 그렇게 돈을 주는데 애만 키워도 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죠? 애만 키워도. 그 셋째부터는 뭡니까? 그 아파트 담보대출 해주잖아. 해주는 거지. 그냥 공짜예요. 그다음부터. 예? 그러면 프랑스, 유럽에는요 아파트 소유가 개념이 없어요. 임대가 많거든. 임대비도 내줍니다. 알죠?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부부가 일나가지고 잘 때까지 뭡니까? 일만 하면 됩니다. 애를 놓는 일만 하면 됩니다. 진짜. 웃자마자 그래야. 하여튼 그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학용품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원돼요. 맞춰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이제 뭐 사라고 해가지고 학용품비도 다 지원해줘요. 우리나라 그런 게 없잖아, 지금. 맞죠?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까지 공짜잖아, 그 유럽은. 예. 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자, 진도 빨리 가야 되는데. 자, 봅시다.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는 뭐예요? 이 등기가, 요 등기를 넘어왔어. 요 등기에 넘어왔어. 이 등기는, 매매는 뭡니까, 매매는? 무효예요. 무슨 매매 했으니까? 가짜 매매 했잖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한 거야, 가짜 매매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요 등기는 뭐라고요? 증여로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얘한테 넘겨버리면 얘는 뭡니까? 무조건 유효한 등기가 됐으니까 얘는 선악불문하고 취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나왔던 게. 전두환 대통령 셋째 아들이 전재용이가 그럴 거예요. 걔가 삼촌으로부터 뭡니까? 안양의 땅을 받았어, 증여를. 알죠? 근데 매매를 받았어. 그게 시가로는 500억인데 19억에 공시지가로 매매를 했어요. 그래, 그 기자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신문에 올려붙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한수했잖아,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매매를 했지만은 매매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증여세를 때려서 국세청에서. 알겠죠? 그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는 유효하게 만들 때 세금을 뭐로 때린다고? 증여세를 때려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돈 못 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욕장에 아직까지 유치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제 곧 나올 때 다 됐어요. 알죠? 하루에 걔는 뭡니까? 400만 원짜리입니다. 40억이니까. 알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실질 수도 있고.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은닉행위다. 은닉행위. 가짜 매매죠. 가짜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로서 뭐가 된다고? 유효된다. 이거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게 29, 30, 31, 33, 10에 나왔던 거야. 알죠? 자, 증여는 동글동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뭐예요? 유효도 동글동글이야? 매매는 미음인데 무효지? 미음. 동글동글. 모르면 옆에다가 원장 동글동글. 됐지? 그런데 어떻게 시험 나옵니까? 매매는 유효, OX, X. 증여는 무효, OX. 어떻게 맞춰? 이응, 미음, X. 알겠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요? 푸른 요령 가르쳤지? 증여, 동글동글, 유효, 동글동글. 매매는 미음, 무효. 은닉행위일 때. 오케이? 이게 최근에 4번 나왔어요. 최근에. 33회 2년 전에 또 나오고. 알겠어요? 자,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럼 봅시다. 자, 53페이지에 은닉행위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자, 보시면 은닉행위 여기 적혀 있잖아. 봐봐. 여기 돼 있잖아. 봐봐. 예? 29, 30, 33 나왔다 있죠. 최근에. 맞죠? 이렇게 나왔다가 이때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자, 봅시다. 감추어진 특정 행위를 위해서 진위가 없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이면에 진실한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볼게.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정려를 숨기기 위하여. 자, 정려를 숨겼다, 행합했다 해놓고 외부에는 매매한 것으로 뭡니까? 가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매는 매매할 때 미음해 행합해, 매매. 뭐예요? 무효의 미음이잖아. 화살표 딱 해놓고 매매는 무효가 돼, 은닉행위는. 근데 정려는 은닉행위로서 유효된다. 정려는 현관펜, 이형이형이잖아. 유효 현관펜, 이형. 됐지? 근데 바뀌어서 나온 건 O다 X다. X다 이 말이야. 에?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중에 보면 프린트에 12번 문제 지문 보면 나와요, 그게. 알겠지? OX 지문 오늘 나갔는 거. 에? 나갔는 거. 12번 지문 딱 보면 돼. 12번 지문 한번 볼까? 당사자의 통정하여 정려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정려는 뭐라 해야 돼? 밑에 적어놔야 돼. 2페이지 여기 뒷장에 있잖아. 뒷장에 12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정려를 매매를 가장한 경우는 정려는 동글동글이잖아. 유효. 매매는 미음이니까 무효. 근데 모두 무효를 했으니까 OX, X. 됐어? 자, 보시면 16, 19, 29, 30, 33 나왔다 했죠? 오케이? 네,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13번 지문도 아까 봤던 거 아니야. 파산관제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파산관제인과 누구는요? 보증인은 제3자가 된다 그랬죠? 여기 34회 때 기출 지문이야. 31, 34 기출. 됐어요? 그 30일 기출 문제 그대로 됐어.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내용은요. 파산관제인이 모두가 악이 아닌 한 서류 달라진다. 판례입니다. 이게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은 자, 책에 어디냐면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52페이지에 심화학습에서 파센 6번에 파산관제 밑에 보면 이 경우 나와 있습니까? 좀 이렇게. 이 경우 나와 있지? 요 판례가 언제 나오냐면요. 언제 나오냐면 30회하고 32회 연달아가 아니고 30회 나오고 32회 나왔습니다. 최근에. 선악의 기준은 파산관계의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모두가 악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예? 파산관제는 전부 다 악의가 아닌 한 전부 다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 말이야. 예? 52페이지. 아, 책에. 52페이지에 심화학습 있죠? 찾았어요? 그 6번 보면은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 받은 경우 파산관제인 나옵니까? 파산관제인 그 밑에 이 경우 나와 있잖아. 알죠?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책에 옆에다가. 몇 회 나왔다고? 30회, 32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알죠? 네, 그러시면 되고. 34회 때는 뭐가 나왔습니까? 파산관제의 또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게 시험 나왔어요. 된다, 안 된다. 이게 구분하는 거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고에 있는 의사표시 좀 보도록 할까요? 차고 한번 볼게요. 자, 차고. 자, 은닉행위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차고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정허위표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통정허위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한번 볼까? 통정허위표시는 유효, 무효? 허위표시는 무효고, 가장매매도 무효예요. 무효니까 처리할 수 있지. 근데 불법원익급여가 아니다.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가 있다.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가 뭐일 때는 보호된다고? 선일 때 보호된다. 제3자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하면 돼. 알죠? 여기까지 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랬어요? 은닉행위지. 은닉은 숨기는 거지. 뭘 숨기는 겁니까? 증여를 숨기는 거야. 그래서 가짜 매매한 거야. 그럼 가짜 매매는 뭔데? 무효. 증여는 유효한 등기에 대해서 여기서 무슨 세금 떼린다고? 증여세를 떼린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됐어. 그 다음에 차고 갑니다. 오늘 차고까지 해야 돼. 네, 차고까지. 차고 한번 보겠습니다. 차고. 차고는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매매 계약 할 때 있잖아요. 매매 계약을 할 때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적을 수 있어 없어?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항에 빠뜨릴 수가 있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적습니까? 옛날에 한자로 적었는데 요즘 뭘 적어요? 한글로 적지요? 일금 1,000만 원 이렇게 적잖아. 맞죠? 왜? 중간에 공을 한 개 빠뜨리는데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맞아요? 자, 그래서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잘못 적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럼 이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는 거야. 매매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이 표의자가 막을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지. 그러면은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무슨 부분에 착오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당 100만 원 해야 되는데 얼마 했단 말입니까?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했단 말이야. 그럼 10분의 가격 판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뭡니까?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 한번 봅시다. 책에 53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 돼 있습니까? 자, 갑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행가편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자, 됐고. 자, 밑으로 갔어요. 의 한번 보세요. 의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어야 돼.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착오란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이치를 표의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지. 알면은 아까 뭐랬어요?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의 표시를 했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착오는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점에서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가 구별된다. 알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통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지. 내 의사와 표시가 우리 아까 판소도 4페이지 한 펴봐. 판소도 4페이지 다시 한 펴봐. 판소노트 4페이지 한번 펴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할 때 비진의와 통정의 표시 있다 있지? 그럼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의 표시라고. 근데 모르고 하면 뭐라 했어? 착오의 의사표시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착오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럼 옆에 적어놔. 착오는 몇 페이지 참조입니까? 여기 나오는 14페이지 참조 적어놔. 비진의 의사표시는 옆에다가 아까 12페이지, 11페이지 참조였죠. 통정의 표시는 1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 옆에다가 비진의는 11페이지 참조해 놓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12페이지 참조해 놓고 그 다음에 저 착오는 14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옆에 사기강박 나오면은 사기강박은 16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그 파트 할 때 복습할 때 그 가서 다시 복습하면 되잖아. 알겠죠?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몇 페이지로 왔다고요? 14페이지로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책에 한번 봅시다. 53페이지에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1번 내용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3번의 내용 이제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양갈로 1번 받고 지금 양갈로 3번 할 겁니다. 53페이지. 53페이지에 양갈로 3번 하고 있어. 찾았어? 자, 양갈로 1번 내용 정리하고 양갈로 3번만 보면 돼. 됐어? 네, 양갈로 3번. 당사자 사이에 착오리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자, 옆에다가 109조는 109조가 착오거든. 무슨 규정이다 적어놔야 돼요? 임의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규정?
이미 규정이거든. 자, 그 내용 해주시면 되고 양갈로 4번은 3월 달에 설명할 겁니다. 3월 달 체크하시고 자, 차고 유형 갑니다. 차고 유형. 자, 표시상의 차고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잘못 표시했다. 100만 원 해야 될 게 1,000만 원 잘못 표시했다. 이게 뭐야? 표시상의 차고. 거기 돼 있죠. 오담, 오기, 오담. 돼 있어요? 넘기면 돼. 중요한 거 아니야. 넘기시고. 내용의 차고는 1제곱미터하고 한 평하고 같아야 달라요. 100평하고 100제곱미터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한 평은 약 얼마입니까? 3.3제곱미터 되잖아. 맞죠? 근데 내용이 다른데 같이 보고 있다. 내용의 차고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표시기간의 차고. 전신기사 딱 해놓으면 되지. 전신기사 있잖아요. 옛날에 내 편지를 전신기사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알죠? 근데 잘못 하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표시기간에 관한 착오가 나오는데 이때는 표시상의 착오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알죠? 자, 그래서 표시기간인 사자, 전신기사가 잘못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갑니다.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았다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동기의 착오 갑니다. 동기의 착오 별표예요. 자, 칠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착오 유형이 쭉 있는데 어디에 별표되어 있어? 무슨 착오? 동기 착오. 착오 유형에서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했어. 시험에 안 나와. 동기 착오 시험 돼요. 동기가 뭔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뭔데? 이유, 생각 이런 착오가 뭐예요? 동기 착오랍니다. 자, 그럼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은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근데 표시되거나 뭐 했을 때 알려졌을 때나 상대방 유발됐을 때는 중요문의 착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책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첫 번째 줄 보시면 돼. 첫 번째 줄. 법률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데 이 지역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대.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매매를 했는데 지하철 역사가 안 들어와. 지 착각한 거지. 이게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야. 알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이 지역에 그린벨트 풀리고 지하철 역사 들어온다고 유발시켰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 중요 부분이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유발됐으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유발됐거든. 근데 지 생각에 그냥 착오를 해가지고 뭐 당연히 지하철 역사 들어오겠지 생각해가지고 비싸게 샀을 때는 매매계약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해야 할 염려가 있잖아. 무슨 말 알겠시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그 안에 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고 오신하고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인데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첫 번째 줄에 없다 줄 것이고 없다. 5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 위에다가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어 동기가 법률의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표시에 현관편에 딱 해놔야 돼. 표시되거나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서 유발에 현관편을 넣어야 돼. 유발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기는요. 원칙 동기의 착오는 취소 못해요. 근데 무슨 단어 나오면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또는 유발됐을 때는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은 1번에 별표를 해줘요.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네가 갖고 있는 땅이 귀속재산이라 그랬어. 귀속재산이 뭘까? 국가에 기속되는 거. 나중에 너 사용하다 국가에 기속되는 돈 아니죠? 에? 이런 걸 또 뭐합니까? 기속재산이랍니다.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야, 네 땅 기속재산이다 하니까 나 뺏긴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됩니까? 그냥 막 이 땅 그냥 국가로 증여하자. 증여를 했는데 보니까 기속재산이 아닌 거야. 미쳤부지. 그럼 누구 때문에 유발됐어? 공무원 또 되죠? 금마 때문에 유발된 거라.
그러면 그 증여계약을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 알아야 나중에 이런 일 당하면은, 알죠? 가서 뭡니까? 엎어 보고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증여계약을. 판례입니다. 누구 때문에 유발됐으니까? 공무원 때문에 유발됐으니까. 자, 그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 뭐라 돼? 1번 판례만 기억하면 돼. 자, 밑에 가서 착오의 요건입니다. 자, 착오의 요건은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주구는시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자, 밑에 양갈로 1번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됐을 때는 요거 딱 해놓으시면 돼요. 주관적으로 중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알죠? 거기 나온 적이 없어. 그냥 해놓으면 돼. 자, 읽어보나 볼게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중요해야 되고, 두 번째 줄 끝에 객관적으로 보통 일반인이 있었을 때라도, 입장이 있었을 때라도 중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아, 그래서 요걸 줄이면 뭐야?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 일반의 입장에 섰을 때도 중요 부분이 돼야 되고, 그 사람 입장에 섰을 때도 중요 부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판례 보기 나옵니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아셔야 될 게, 여기서 현황 경계 나옵니까? 밑에 요거 현황 경계. 시험에 나왔던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현황 경계에 관한 사항은 중요물에 착오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별표해 놓고 현황에 관한 착오, 2번에 경계에 관한 착오, 요 두 개 묶어 놓고 현관펜 중요 부분에 착오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 밑에 내용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농지를 1380평에 인정 알고 매매를 했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뭐야? 하천이더란 말이야. 내가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보니까 그 절반이 하천이야. 그러면 현황과 경계를 잘못 알았지?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내 착오를 취소해야 되겠다. 나 중요부분에 착오했대. 매매를 안 해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죠?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알겠어요? 기농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농지 딱 샀는데 뭡니까? 뭐야? 농지증 받아가지고, 맞죠? 농지치도 잘 지면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1389명 샀는데 보니까 600평이 하천이야. 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그럼 매매기간 뭐 해야 돼? 취소해야지. 뭐를 가지고? 중요 부분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겠나 모르겠다. 내 지금 강의하는데도. 이런 일 당하면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하겠나 모르겠다. 내 진짜.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이 들게, 아, 이럴 때 현황과 경계를 잘못 알았을 때는 중요 부분에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안 하고 뭐가 나온다고? 이거 발표해놨지?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면 나머지 내용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인데 이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한테 B 건물이 와서 그러면 내가 찍은 건물이 A 건물인데 B 건물이 내한테 와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되잖아. 아, 딱 이해 안 되나 보네. 여러분 찍은 건물이 A 건물인데 수익률 많이 나오는 A 건물인데 B 건물에 등기가 넘어왔어. 야, 이거 아니잖아. 내 A 건물에 있잖아. 그러면 중개사 말하고 몰랐는데 이러면 당장 매매가 취소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죠? 네, 목적물이 동일하지 않을 때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게 4번 내용입니다. 목적물의 동일성 관한 착오. 됐어요? 이 정도만 신경하면 돼.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닌 거,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다 이건 뒤에 가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바로 밑에 갑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 3월 달에 다 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 두 개만 정리하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물의 착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요게 3번 나왔어. 현황 경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없을 거 딱 이러시고. 그럼 중대한 과실이란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맞는 질문 나왔어요. 줄만 끊으시고.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서 주의 의무를 현장에 결려한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줄 끊으시고. 밑에 내용 안 받으면 옆에 뭐 고려청자 판례는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맨 밑에 가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례 가지고 1번의 별표 여기 있네. 요거야. 요 별표.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건립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는 겁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매입을 합니다. 이 사람이 CEO다. CEO. CEO가 뭔데요? 최고 경영자. 맞죠? 이 사람이 이 땅을 사는데 뭐 지으려고 샀다고? 공장이 협소해가지고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이 땅을 샀는데 근데 땅 사기 전에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 않았다고. 무슨 과실이 있는 거야? 중대한 과실. 그래 매매했는데 보니까 어이구 공장 못 들어가는데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럼 누구 잘못이요? 이 CEO 잘못이지? 맞지? 그럼 이 사람이 각각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어. 얘가 취소하려면 갑이 뭐랍니까 갑이? 그래 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건 맞는데 네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과실이 있어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CEO 못하겠다. CEO 못하겠다. 여기서 알아야 될 교훈이 뭐야? 공장을 내가 매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건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알아보고 사라 이 말입니다. 안 알아보고 사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판례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자, 그러면 착오의 효과입니다. 그 착오되면 중요물이 착오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줄 것이고 취소할 수 있고 근데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그랬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럼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 안 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갔어. 적용 범위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했다. 신분행위 적용돼, 안 돼?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에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제3법상 행위는 적용되죠. 공법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앞에 똑같이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소송행위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딱 묶어놓으시고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행위, 소송행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옆에다 적어내. 사기강박도 동일. 사기강박도 동일. 한번 가볼까요? 자, 몇 페이지 가냐면은 자, 몇 페이지를 가냐면요. 61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61페이지. 자, 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1페이지에 가면 사기강박에서 적용범위 나옵니까?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신분행위는 적용돼, 안 돼? 첫 번째 줄에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공법행위, 소송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가지 배울 건데 다음 주에도 할지만 사기강박. 비통착사는 비가 뭔데?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사고, 사기강박은 공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고 뭐도 적용되지 않아?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3가지 공통점이야. 알겠어요? 그럼 4가지는
비통착사는 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야.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고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다. 그게. 이걸 따로따로 다 기억하면 머리 폭발하겠지. 한꺼번에 정리해보는 게 낫죠. 맞죠?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앞으로 와서 옆에다 적어놔요.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57페이지. 차고의 적용 범위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란 말이야. 똑같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나오는데 이게 별표예요. 다른 제도와 관계. 자, 보세요. 내가 중요분의 착오를 취소하는데 자, 평당 앞에 한번 볼까? 여기로 가볼까? 자,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해가지고 이 매매계약을 뭐 한다고요? 의사표시나 매매계약을 취소를 하잖아.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뭡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입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지. 그러면 착오로 취소를 하든 사기로 취소하든 효과는 똑같이 취소지. 그럼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 이게 1번 내용이에요. 1번. 착오와 사기. 맞아요? 착오와 사기. 그러면 두 번째 줄의 현관펜. 선택적으로 찾습니까? 찾았어요? 선택적으로 착오, 사기로 취소하든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2번에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 프린트에 18번 문제 지분임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몇 번 나왔어? 5번 나왔던 거야. 자, 어떤 거냐?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나오면 계약 해제죠. 해제했어. 자, 그렇게 했는데 바로 밑에 줄 해제 효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계약권 반환할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관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입니다. 가박을 하고 있죠.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 겁니다.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지급했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자 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기로 했어. 근데 뭘 지급하지 않았어? 중도금 안 줬지?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인데 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계약을 뭐 해야 됩니까? 해제해야 되지. 무슨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 중도금 안 줬잖아 얘가.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줬지? 계약 하겠나 얘가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매수인이 뭡니까? 중도금 15를 안 줬어요. 그러면 야 채무 불이익이야. 그럼 뭐 합니까? 계약을 해제하겠지. 채무 불이행을 하면은 계약을 해제하지. 맞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합니까?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거든. 근데 이 손해배상 하기를 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이 땅이 아니고 이 건물이 아니더라. 난 착오로 취소하겠다. 매매계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둘이가 대판 싸워서 대판. 그냥 싸우면 시험도 안 나와. 대판 싸워야 시험에 나와. 알겠지?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하냐? 아니 얘가 이러죠. 아니 이마가 채무 불이행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했는데 이게 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겠지. 얘는 판사님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저게 아닙니다. 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나 취소하겠습니다. 착오로.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합니까?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네가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를 때렸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상식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해제했는데 어떻게 취소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착오 문제 나오면 무조건 줄기차게 냅니다. 낼 때마다 줄기차게 틀려줍니다. 여러분이. 알죠? 아까 한번 했어요. 이거 별표 떡칠이 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 판례. 알겠어요? 그럼 아까 줄여서 채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맨 끝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매수인이
있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없다 나오면 X예요. 밑에 없다 이러고 X. 그게 마지막 여기 18번 지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몇 번 나왔단 말이야? 차고가 5번 나왔, 5번 다 나왔다고. 차고 내면 무조건 내 안 내. 18번에 낸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 판례 차고에서 이 판례 모르면 시험장 가면 안 돼. 제발 좀 가면 안 돼. 알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판례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차고와 하자담보 책임인데 내가 차고로 취소할 수 있는데 하자 있는 부분 받았다. 그럼 하자담보 책임 묻든지 차고를 취소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어디 보냐면은요.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볼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 성립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차고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차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게 31회 때 기출입니다. 31회 때 기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차고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한번 펴봐요. 복스. 14페이지에 보면은 자, 차고는 어떻게 하는데? 내가 평당 1,000만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잘못 표시했어.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나 의사표시를 뭐 한단 말이야? 취소하려면 109조에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매매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 차고의 유형 중에서는 나머지 있지만 다 필요 없고 무슨 차고 중요하다? 동기의 차고가 중요하다. 아시죠? 우리가 시험에 5번 나왔는데 4번에 이거 나왔어요.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는요. 원칙은 중요물의 차고가 되지 않지만 표시되거나 알려지거나 상대방이 유발됐을 때는 중요물의 차고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책에 포인트 별표 해놨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에서 이게 중요하다 있죠. 현황 경계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시험 3번 나왔다 있죠. 현황 경계. 현황 경계에 관한 차고는 무슨 차고 된다? 중요 부분에 차고된다. 그래서 아까 뭡니까? 1389평이 농지주라고 매매를 했더만 보니까 600평이 약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그러면 현황 경계 잘못 알았죠? 그러면 중요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됐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됐고. 목적물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B 건물이 내한테 왔어. 그럼 A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해야 되겠지? B 건물에 대해서. A 건물이 아니고 매매했는데 B 건물이 왔다니까. 그럼 B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뭐 해야 돼? 취소해야 되고. 다시 A 건물에 대해서 계약해야 되지. 맞지? 이때 나올 때 중요물의 차고. 목적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요물의 차고를 취소한다라고 해야 되는 기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립이 가능한 자를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는 거야? 중대한 과실이 있지.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요거는 취소를 못해.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내용도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제도에 관계합니다. 내가 사기도 당하고 차고 취소할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선택하면 돼. 하자담보 책임과 차고도 뭡니까? 하자 등본을 받았다 하더라도 차고를 취소할 수 있다. 30일의 기출. 자, 요걸 뭐라 되고? 요거 4번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차고를 취소할 수 있다. 됐죠? 이 별표 뭐 해야 돼? 떡칠이네, 떡칠. 그러면 차고에서 판례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게 요건데 요거는 지금 안 했어. 다음에 3월달에 할 거야. 요 3번. 그 다음에 요거 3번.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공장 경영제 알아보지 않았다. 요것도 2번 나왔어. 알겠죠? 알겠어요? 우리 책이 많지만 요거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통정의 표시가 시험에 잘 나온다 했지? 100% 나온다 했지? 그 다음에 차고가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경우에 중요분의 차고가 되고 이런 경우에 중요한 차고가 되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게 판례들이 쫙 있죠. 출제위원들은 내 얘기가 너무 좋은 거야. 맞죠?
다음 중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고르시오 이렇게 날 수 있거든. 알죠? 그게 판례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판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시험에 잘 나온 거 몇 개만 해놨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 여기.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느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됐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통정의 표시는 뭐였어? 복습. 둘이 짜고 재산을 빼돌려놓는 거야. 그 가짜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고. 통정의 표시 무효죠? 맞아요?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총 갈 수 있는데 불법원 이거면은 아니다 했지. 사회수 위반 아니라 했죠? 그리고 제3자 넘어가면 제3자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했지. 맞죠? 그래서 제3자는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인데 파산관계인이나 보증인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에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 시험에.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요거 빨리 풀고 마칠게요. 예? 아, 지금 끊어놓고 해야 되거든. 자, 됐어요? 예. 자, 바로 풀이할 겁니다. 쉬는 게 아니고.